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복잡해진 사회 구조와 경쟁 속에서 현대인들은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군인의 경우 군인이라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군인들이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아마도 통제된 생활과 계급 사회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군인들은 위험한 훈련이나 외부 활동을 많이 합니다. 적이 언제 도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바꿔 말하면 긴장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기에 그 압박감을 오롯이 혼자 감내해야 하는 군인들. 고된 군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군인들은 자신을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몰아넣게 되고, 이는 곧 군의 전투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없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역경을 겪고 무너지더라도 용수철처럼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환경이 닥치더라도 객관적이고 긍정적이게 문제를 바라보고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때문에 회복 탄력성이 높은 경우 마음의 근육이 튼튼하다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몸의 근육을 키우듯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는 회복 탄력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군인들의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 중 하나, 바로 종교 활동입니다. 최근 군인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군대 내에서 정신전력을 담당하는 특수병과, 군종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군종이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총 4개 종파의 성직자로 구성된 병과를 뜻하며, 그 역사는 1948년 정달빈 목사가 해군에서 정훈장교 신분으로 군종 업무를 시작할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군종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시작된 이후입니다. 총성과 비명이 가득한 참혹한 전쟁 속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인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군종장교 파견을 지시하였는데요. 군종장교들은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를 누비며 전쟁으로 고통받는 군인들의 마음을 위로하였고, 이는 군인들에게 강력한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군인들의 정신전력을 책임지던 군종은 지금도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장병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무형 전투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불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명상, 그리고 호흡 알아차림 명상을 주로 진행을 합니다. 평소에 부정적인 요소라든지 스트레스, 분노, 우울 같은 거를 잘 이겨내지 못하는 젊은 장병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어떻게 하면 알아차릴 수 있을까 하면서 호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명상법을 가르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상담 활동을 들 수 있는데요.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 등을 통해서 개인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의 어려움 짐들을 들어주고 공감해 줌으로써 우리 장병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문 활동들, 특수근무자 위문, 입실자 위문 또는 훈련 위문 등을 통해서 팍팍한 군생활 중에 잠시나마 또 기쁨을,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와 묵상, 또 피정,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삶을 돌아보고 또 자신의 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교 활동뿐 아니라 군인들의 정신적인 성장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는 군종. 최근에는 군인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적 회복 능력을 위해 회복 탄력성 강화 훈련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시간에는 회복 탄력성 강화 훈련을 위한 심신 이완 훈련이라고 하는 경종 명상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석 위에 앉아서 편안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끝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실눈을 뜨거나 눈을 감으십시오. 심신이완 기법을 진행하면서 졸음이 오면 의도적으로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이완 반응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초점이 될 만한 특정한 단어, 구절, 기도문 등을 선택하여 반복해서 마음속으로 읊조리는 것인데요. 저희는 둥근 마음과 내려놓음으로 하겠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는 둥근 마음을 생각하시고 내쉬는 숨을 쉴 때는 내려놓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생각이 진행을 방해하면 괜찮아 하고 다시 초점 찾기 구절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렇게 특정 구절로 돌아오게 되면 비록 잡념이 생겨도 이완 반응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회복 탄력성 강화 훈련은 군종병들의 내면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데요. 결국 내 마음을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그걸 이렇게 조절하는 거를 계속 단련하면서 여러 상황이라든지 삶에 있어서에 대한 자신감도 붙고 내가 그걸 잘 이겨낼 거라는 그런 믿음도 생기고 궁극적으로는 제가 온전히 저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좀 더 나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무시하거나 덮어두고 회피하는 편이었는데 이런 회복 탄력성 교육을 통해서 제 자신을 보다 제대로 돌아보고 어려운 점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서 앞으로의 군 생활뿐만 아니라 전역하고 나서 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은 강한 역경에 맞닥뜨려도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이는 군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군인은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 요인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으며 전투 중에도 판단력과 결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달파에서도 군인의 회복 탄력성 강화를 위해 TNT, 스트렝스과 같은 다양한 연구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군인들의 회복 탄력성 강화 훈련.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군인들의 임무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는 논문들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회복 탄력성 강화 훈련이 실제로 군인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한 가지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실험은 강도 높은 훈련으로 일반 병사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겪는 최정예부대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중 무작위로 훈련 실시 집단과 미실시 집단을 선정하고 8주간의 회복 탄력성 강화 훈련을 통해 그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해당 실험의 목적입니다. 실험 방식은 외부 자극이 최소화된 장소에서 짧은 단어나 구절을 선택한 뒤 그 표어에 집중하여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긴장했던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해당 훈련에 다양한 설문지표와 데이터 측정을 통해 회복 탄력성 강화 훈련이 스트레스 완화나 근심, 우울, 수면의 질 향상 등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실험은 회복 탄력성 강화 훈련이 군인의 스트레스 완화와 작전 수행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EEG나 ECG 데이터를 통해 신경 생리학적 변화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훈련이 실질적으로 군인의 스트레스 관리 능력과 전투력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그 목표입니다. 다들 모여주십니까? 네, 금일 결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 초급 간부들은 고된 훈련과 긴장감 속에서 부대원들의 안전과 임무 수행까지 책임져야 하기에 보다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데요. 밑에 있는 이제 하급자 인원들이 트러블이라든가 불화가 생겼을 때 지휘를 똑바로 못하고 있나 약간 이런 자책을 하는 게 인사과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때 서로의 대화가 잘 안 되거나 제가 요구한 사항들이 요구가 되지 않거나 제가 계획했던 게 피치 못할 상황으로 갑자기 바뀐다든지 기타 등 많은 사항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군대라는 철저한 계급 사회에서 하급자들을 통솔하는 게 마음처럼 쉽지 않아 고민이라는 군 지휘관과 소통의 부재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며 어려움을 겪는다는 참모. 계급과 직책은 달라도 군 생활이 쉽지 않은 건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가족과 친구들을 자유롭게 보고 싶어도 부대 일정으로 제약이 생기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통제된 생활 부분이 군인으로서 이겨내야 하지만 조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체력적인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인들은 체력을 유지해야 조금 더 훈련이든 뭐든 더 잘할 수 있게 되는데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이렇듯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군인들. 이들은 모두 실험을 통해 달라질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데요. 군에서 제가 맡은 보직이 중대장이고 지휘관이다 보니까 지휘관은 이제 또 남들에게 있어서 모범이 보여야 되고 항상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먼저 지쳐 나가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치더라도 항상 바로 일어나서 남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지원하게 됐고 저는 이번 전투 실험을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을 알고 저의 심리적 안정을 찾아서 부대 전투력 발전에 기여하고 이에 따라 부대 전투력이 커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제 앞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대가 됩니다. 회복 탄력성 강화 훈련 실험에 참가한 군인들은 앞으로 8주간 주 2회 공식 교육과 1일 5분 정도의 개인 훈련을 진행하고 매주 심전도와 뇌파를 측정하게 됩니다. ECG 장비는 심장의 정기적 활동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며 심전도 신호로부터 심박수와 심박 변이도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HRV, 즉 심박 변이도는 자율신경계의 균형, 특히 스트레스 반응과 회복 상태를 평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EEG 장비, 즉 뇌파 측정 장비를 활용하면 두피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들의 정기적 활동을 비침습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즉, 심전도 측정을 통해 군인들의 긴장 상태 정도와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뇌파 측정을 통해 감정 조절과 스트레스 대응 능력을 살펴보는 건데요. 총 8주에 걸쳐 진행되는 회복 탄력성 강화 훈련 실험. 과연 실험 참가 군인들은
해당 훈련을 통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실험 마지막 주. 다시 찾은 군부대. 8주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자신의 상태를 돌봐온 실험 참가 군인들. 1주차 회복탄력성 개별교육 시작하겠습니다. 회복탄력성 개별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회복탄력성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회복 탄력성 강화 훈련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돌봐온 군인들. 그 시간 동안 군인들의 일상에도 작은 변화가 생겨났답니다. 제가 이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타인, 남들과 저를 비교하면서 좀 뒤떨어졌다 이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스트레스도 받고 스스로도 부족하다고 이제 한탄하고 심리적으로 좀 많이 불안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회복탄력성 훈련을 하면서 마음이 좀 안정되니 그러한 생각을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지금 순간순간에 열심히 하자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 지금은 예전보다 스트레스를 좀 더 잘 컨트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요인으로 발생했던 요소들을 회복 탄력성 교육을 통해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감정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좀 더 소통에 있어 잘 풀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는 여러 가지 제약들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감정이 먼저 앞서 나갔다면 지금은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현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확실히 훈련을 할 때도 예전만큼 힘들지 않고 훈련할 때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고 전투력도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회복 탄력성 강화 훈련을 통해 심리적 불안감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다는 군인들. 교육을 진행한 각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그 변화가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앉아있기도 쉽지 않았던 이제 군인들이 주차조차 지나면서 본인 스스로가 호흡에 집중할 수 있었고 또 그리고 이제 잠을 편안하게 잘 못 잤다고 이제 했던 간부님들이 호흡에만 집중했을 뿐인데 불면증도 해소되었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을 때 조금이나마 그 스트레스라든지 우울이라든지 그런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라는 조금씩 내 눈엔 보이지 않고 내 마음에 엄청난 울림이 있진 않아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나왔던 소감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 스트레스를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안정과 또 스트레스, 위기 상황에 극복하는 힘을 갖게 된 것, 그게 가장 큰 변화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복 탄력성 강화 훈련이 실제로 군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 걸까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된 데이터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심전도 데이터에서는 심장 변이도 분석을 통해 심장의 자율신경계 균형과 스트레스 수준 등을 평가하고자 했으며 뇌파 실험에서는 서로 다른 영역 간에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함께 활성화되는 뇌 영역 패턴을 통계 기반으로 추출하고자 했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험 결과 회복 탄력성 강화 훈련을 받은 군인들은 심전도 분석에서는 자율신경계 균형이 유지되었고 뇌파 분석에서도 감정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심전도와 뇌파 데이터를 통해 이 훈련이 단순한 스트레스 관리 차원을 넘어 신경생리학적 안정성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심전도 기반 지표를 살펴본 결과 회복 탄력성 강화 훈련을 받은 군인들은 그렇지 않은 군인들에 비해 심혈관 건강 및 스트레스 상황 대처 능력을 나타내는 SDNN이 높게 나타났고요.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등 생리적 변화와 관련 있는 RMSSD에서도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 기능과 관련된
TNN50에서도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훈련 집단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와 피로를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뇌파 실험의 결과도 흥미로웠습니다. 사람의 뇌는 신경세포 사이의 시냅스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으며 이때 발생하는 미세한 전기세포를 뇌파라고 합니다. 뇌파는 주파수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데요. 비교적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일 때 나타나는 신호를 알파파라고 하고 알파파가 나타나는 주파수의 범위를 알파밴드라고 칭합니다. 뇌의 여러 영역에서 측정되는 알파 대역의 뇌파 신호 간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알파밴드의 연결성도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험 결과 회복 탄력성 강화 훈련을 받은 군인들은 알파밴드의 기능적 연결성의 개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훈련을 받지 않은 군인들은 알파밴드의 기능적 연결성 개수가 현저히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회복 탄력성 강화 훈련을 받은 군인의 뇌가 비교적 휴식 상태에 있으며 스트레스가 감소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실험은 회복 탄력성 강화 훈련이 군인의 스트레스 관리와 전투력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복 탄력성 강화 훈련은 스트레스 관리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정신적 회복력과 사기 증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군인들의 전투력 향상에 큰 기여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자신을 보호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능력, 회복 탄력성. 어쩌면 회복 탄력성은 유사시 극한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군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일지도 모릅니다. 네, 저에게 있어 회복 탄력성은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발을 신지 않고도 어디든 걸어갈 수 있지만 신발을 신고 걸어간다면 보다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회복 탄력성은 신발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영양분이 부족하면 영양제를 챙겨 먹듯이 회복 탄력성도 필요해야 하다면은 필수적으로 챙겨 먹어야 되는 영양제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운동을 통해 몸의 근육을 키우듯 더 희망차고 건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선 마음의 근육, 회복 탄력성이 필요합니다.